사랑하는 부산 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연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앞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구 재정 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재정 효율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구 재정 관리의 효율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재정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재정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관계 부서와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한정된 재원일수록 예산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박진영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실 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재정에 대해서 묻게 되어 조금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우리 부산 진구는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은 재정 지표들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5월 342회 임시회 구정 질문 당시 본 의원이 지적했던 2022년 회계연도의 재정 효율성을 위한 세출 재구조화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는 나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지적하신 세입관리와 지출관리 지표인 효율성 분야는 전년도 다 등급에서 한 단계 개선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세출 구조는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건비, 행정, 운영 경비 등 비중이 높아 가용재원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세출 재구조화를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한 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은 매칭 비율 결정 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의무 삭감, 사업 폐지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구 자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구 부담 비율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경우에 있어 현재는 구비 100% 자체 사업과 보조금 매칭 사업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억제 및 추경 시 예산 삭감과 행정 운영 경비 적극적인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출 관리 못지않게 세입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 비율이
2년 연속 부진한 세입관리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와 세의 수입은 재정 자립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데 이 결과에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방세하고 세수입 비율을 유형 평균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되었고 그 부진 원인으로 저희들 판단하기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였고 서민 경제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고령의 세수입 체납자가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의 개선 대책으로 고금리, 고물가, 소비 둔화, 건설 투자 위축 등 징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한 가세 자료를 정비하고 신속한 고시서 송달, 담당자 직무 교육, 다각적인 납부 홍보, 체납자 행정 규제 강화 등을 통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네. 매년 철저한 세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 누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지방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세외 수입은 증가했으나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표 모두가 유형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구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개선 방안으로 고금리하고 고물가, 소비 둔화, 이런 어떤 사항들이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가세 자료를 정비하고 신속한 고시적 송달, 그리고 담당자 교육, 다각적인 납부 홍보 등을 통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체 수입에 대한 체납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 증가율이 2023년 27.31%, 유형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미흡한 지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장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부도라든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 조합의 중수예 신청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점포 1동과 3동 재개발 구역을 비롯해서 다수 납세자들이 반복되는 징수위에 사업자 부도로 인해 범천동 오피스텔 공실 등 경기 악화로 인한 납세자들의 담세력 약화가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이 감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요. 2023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2년 대비 50.7% 증가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세 수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분, 수시분 부과대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고액 체납자 독려반을 운영하고 납부 알림 대화를 활성해서 기간 내에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확한 가세 자료 정비와 다각적인 납부 홍보 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한 내 납부 시 할인제도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 사업원 발송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계도 필요합니다. 체납액의 중수 및 체납 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은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 2024년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공유하여 미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부서별 대응 전략을 수립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부진한 지표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미흡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 분석 지표가 성과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재정 분석 미흡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부서별 월별 목표 관리제 운영 및 분기별 실적 점검 그리고 실무자 간담회 개최 등 상시적인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세수 체계 또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재정 계획성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계획성 해당 지표들이 모두 부진해 라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세수 오차 비율은 전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수 오차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결산 분석 결과가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반복적인 세수 오차로 인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듭니다. 지방세 세입 예측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세 세수 추계는 내년도 세입 예산을 전년도 7월부터 시작합니다. 당연도 1월과 7월 예상 진수액과 최근 6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4년 진도비를 계산한 8월, 12월 징수 예산액을 합산하여 자동 계산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 세입 추계 이후 다음 연도에 산정 결과가 발표되어 재산세 세입에 영향을 미쳐 세입 추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부가가치세 25.3%를 배분받는 지방 소비세의 경우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가가치세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어 세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 추계 정확도를 높이도록 세입 특수 요인을 더 신경을 쓰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율 조정 및 감면 확대로 인한 세입 조정분과 전년도의 당해 연도 세수 추계를 함에 따라 세수 오차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세입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외 수입 결산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0억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당초 예산액은 모두 300억에서 360억 수준에 그쳤습니다. 세외 수입 결산 역시 당초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수입은 법령 미이행, 규범 미준수에 대한 자발적인 성격의 강해, 부과의 거부감이 크고 경기에 민감합니다.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수의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체납액 정리 목표액 및 체납 처분 세부 계획을 부서별 통보하고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별 체납액 통합 고지서를 연 10회 발송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신속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외 수입도 세입 추계만큼 정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본 예산 편성 시 관행적으로 세외 수입을 과소 또는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 예산 심의 당시 대다수 부서가 임시적 세외 수입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점을 본 의원이 발견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 업무와 예산 편성이 각각 재무과와 기획예산과로 분리되어 있어 결산 분석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선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내년부터 세수입 세수 추기에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입 예산을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재정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이 불용액 비율이 유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부진한데 그 원인과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불용액 비율은 유행 평균보다도 부진하나 전년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과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 지연, 집행잔액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개선 대책으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행정안전부의 연중 재정 분석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분석이 5월과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구정 질문 당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3년 회계연도 재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재정 분석을 예산 기준에서 5월과 7월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하위 10% 지자체에 대해서 리포트도 제공하고 재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분석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포상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철저히 준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작년 구정 질문에서 재정관리 보고서를 7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대해 질의드렸고 전체적인 재정 분석 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실장님 예산 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향후 재정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군은 재정 운영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와 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관리 전담팀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부 및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축소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 운영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적극적인 신속 집행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의 경제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조례관리안 재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애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이 조례 제정 후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2024년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조례 발의하신 이후로 저희들도 노인들에 대한 스마트 기기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에서는 정보화 교육과 부산시 지원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에는 49개 과정 1,368명이 참여하였고 디지털 배움터에는 514개 과정에 모두 7,7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과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교육, 또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교육은 5개 과정을 진행해서 294명이 참여하였고 우리 경로당 중에 273개소에 방문하여서 경로당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1,8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6개 동에서 동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8개 프로그램에 309명이 참여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후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네, 먼저 전체가 다 이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먼저 7,786명이 참여한 디지털 배움터 만족도 조사에서는 97.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인 80%를 조금 많이 웃돌았고요. 구민정보화 교육도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매월 이게 교육이 바로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되면 조기 마감되고 또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 총 5점 만점에 프로그램 만족도는 4.3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신안분관에서도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4.8점으로 조사가 되어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점점 우리 목표가 다가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본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자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네, 수요도 조사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말 수요 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진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 프로그램짜리가 보통 4개월짜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연말에 이제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이렇게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병원 예약이나 건강 상태 체크 등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스마트 기기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부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지역기관하고 연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투어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또 진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선배 시민 디지털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한 노인 자원봉사자들 10명이 멘토가 되어서 우리 교육이 원하는 노인들에게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에 4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또 재능 기부가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모집해서 내년부터는 또 맞춤형 멘토링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정 질문 답변서를 보면 부서에서도 사회적 고립 예방과 건강관리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하고 협력해서는 우선에 올해 새롭게 다사랑 복합예술회관과 계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가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컴퓨터 영상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워낙 지금 많이 대세이다 보니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듣고 또 자기의 자료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바일 영상반을 신규로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작년에 이제 구정 질문하시면서 요청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또 교육 접근성 문제를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배달 강좌 사업을 통해서 우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이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교육 참여율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유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홍보나 안내나 이런 거 이외에도 또 카카오톡 알림이나 이런 홍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에게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또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또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유인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단순히 교육 개소 수와 확대만으로 접근성 향상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 장벽을 낮췄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이 본 의원이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3차례나 반복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어떤 업무 흐름은 업무 담당 부서별로 대상별이 아니고 업무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지만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은 협력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작년에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그 스마트폰 보유 비중이 76.6%입니다. 거기에다가 컴퓨터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서 필수품이고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 제외하고 하면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 소외된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은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든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스마트폰 교육보다는 사회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이 교육이 맡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서 자녀들이나 이웃의 도움 없이도 자립적인 생활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해도 저희들이 또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부서의 협조를 받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을 안내해 주기도 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갈 예정임을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경로당 방문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디지털 배움터에서 가족지원과는 경로당 활성화 방언 지역에서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서 간의 협의가 없던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서 간의 교육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단계별 학습 과정을 계획하는 등 교육 효과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고령자의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입니다. 오늘 가르쳐 준 거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사실은 중복되어도 그분들은 또 새롭게 느끼고 문자를 오늘 가르쳐 줘도 내일 가면 또 못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파견되기도 하고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교육뿐만이 아니고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 개개인 한 명 한 명 이렇게 맞춤형 교육이 안 되고는 효과를 사실은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우리 참여자 수준을 감안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사실은 설계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중급자, 고급자 어떤 그런 커리큘럼도 제공을 해서 노인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우리 이거 다 안다 이러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유용한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이제 뭐 건강관리 앱이라든지 또 아니면 음식 배달시키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실생활에 사실은 이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요청하셨던 맞춤형 교육 또 수준별로 다양한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는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 중인 만큼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교육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몇 가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확충하고 다양한 수요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도입되는 AI나 이런 어떤 신기술 같은 또 새로운 앱에 대한 이런 요구들도 반영을 하여서 프로그램 개선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여가시설을 지금 계금동에 건립 중인 하야센터에 넣어서 그 여가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 같은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고령 친화도시 계획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아서 정부와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하하센터와 범천 평생학습센터 등 신규 시설을 교육 거점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혀주셨는데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평생교육과가 보다 나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서 간 역할과 분담을 협의하여 로드맵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까지 교육 추진을
애써 주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교육 운영이 민간에 맡겨져 있고 부서와 관심이나 개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부서 이동이 있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문제도 있어 체계적인 연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화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구청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에 따른 부산진구 재정관리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박진영 정책기획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예산 세무의 전문가이신 우리 강도희 의원님과 또 우리 부서에서 재무관리에 가장 능통하신 우리 박재영 실장과의 대화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쭉 들으면서 제 메모를 잠시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세무, 지난 과거의 세무와 앞으로 다가올 전망을 좀 이해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년간은 어쨌건 그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연평균 세입 전망세가 약 5.5%로 계속 이어졌는데, 향후 10년간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건설 경기 악화, 또 상권 악화 등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은 성장세가 한 1.8%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강도희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또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세입을 보면 그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비율이 70.2%,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출은 복지, 교육 등 이런 그 분야의 7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다가 또 인건비, 행정, 또 그 운영비 등을 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이 너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인데, 앞서 우리 박진영 실장께서 재정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재정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좋은 또 정책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방분권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자치와는 많이 성숙되었는데 분권이 되지 못하니까 지방세는 그대로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져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은 지방 분권을 좀 확실하게 좀 매도를 지어서 지방세의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 지방 분권이 갖는 의미는 어떤 지방의 가치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건데, 이 지방 분권, 지방세가 높여져야
우리 재원의 자율성도 높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맨날 국빈만 쳐다봐야 되고 시민만 쳐다봐야 되고 국시비가 오질 못하면 그냥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좀 지방 분권이 되어서 해결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자치제 재정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강도 의원께서도 많은 관심 가주시고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꼼꼼히 한번 쳐다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 낳는 사업은 과감하게 철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참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스마트 기기 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뭐 키오스크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워낙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한 달 전에 배운 기술도 또 한 달 뒤에 보면 또 달라질 정도로 너무 속도로 빠르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을 몇 % 활용을 하느냐, 기능을 아느냐 물어보면 저는 10%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워낙 장수하시고 또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또 스마트 기기들을 또 배우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약 1,300~1,400명이 수료를 했고 또 배움터에도 약 뭐 7,000여 명이 수료를 하고 또 가족 지원과에서도 하는 사업에도 또 뭐 1,몇백 명이 수료하고 뭐 많이 수료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어르신께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강도희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덕분에 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또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스마트 기기를 배우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분석을 해서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초급은 초급대로 중급은 중급대로 고급은 고급대로 지금 현재 처음 그 스마트 기기를 접하는 사람들은 고급 과정에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스마트 기기를 배우지 않은 어르신들을 많이 좀 발굴해 가지고 시대에 좀 동이나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처럼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오늘 제가 다루는 두 가지 구정 질문 주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유의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정관리와 체납 징수액 업무에서 부서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연계와 협업 없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둘째,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역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기획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행정 전반에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율을 위한 체계적인 협업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앞서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손재호 의원님 말도 그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 부서하고 또 도와주는 그 기술 부서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계획 단계부터 마지막 준공 단계까지 이렇게 제대로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좀 전에 우리 그 강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재정 분야 이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면 담당 부서에서만 그거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각 부서에서도 이 분석을 하고 또 사후 대책을 세워서 컨트롤 타워인 그
기획예산과가 늘 타워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좀 빈틈없는 그런 재정 관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의에 우리 구 행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